자, 7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x-3i 플러스 2는 0이다. 얘를 y축 대칭을 시킨 직선이 있습니다. 자, 그 직선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2ay 플러스 a제곱은 0이다. 이 친구의 넓이를 2등분한대. 자, 그랬을 때 a 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얘를 y축 대칭시키면 y를 그대로 두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 이렇게 쓰시면 이게 이제 y축 대칭시킨 직선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그 직선이 여기 보이는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말의 뜻은 저 직선이 원의 누구를 지난다? 중심을 지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어떤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기만 하면 어떤 직선이든 무조건 넓이를 2등분하니까 넓이를 2등분한다는 얘기는 이 친구의 중심을 지난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러면 얘는 플러스 a제곱, 얘는 플러스 a제곱 이렇게 해주면 x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1, 여기도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에 y 플러스 a의 제곱은 요렇게 지워져서 1이다 이렇게 식이 결정이 되고요. 그럼 중심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걔가 얘 위에 있으면 저 직선이 넓이를 2등분 할 거니까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1 플러스 3a 플러스 2는 0이다 해서 a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이제 7번이 이렇게 되고요. 자, 8번 봅니다. 자, 8번은 어떤 집합인데 얘는 n과 서로소인 자연수, n과 서로소인 자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넣고 있어요. 자, 이건 딱 3개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생각해 볼게. 내가 A3 이렇게 쓰면 여기 원소에 들어갈 거는 3의 배수를 뭐 하면 된다? 빼면 됩니다. 3과 서로소인 n이니까 3의 배수를 빼시면 되니까 1, 2, 4, 5, 7, 8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A2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2와 서로소인 집합들이니까 2의 배수들을 뭐 하면 된다? 빼면 됩니다. 그럼 2의 배수를 빼면 1, 3, 5, 7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A4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A4는요. 이것도 얘랑 서로수 되는 건 2의 배수들 다 빼면 되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구할 게 없이 누구랑 똑같다? A4랑 똑같습니다. 2랑 당연히 누구랑도 똑같아? A8이랑도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A8이랑 8이랑 서로수인 건 다 2의 배수만 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이해해야 되는 건 누구만 알면 된다? A6 이것만 알면 됩니다. A6은 누구도 빼고 2의 배수도 빼고 누구도 빼야 돼? 3의 배수도 뺀다. 그러니까 2의 배수, 3의 배수 둘 다 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어떤 거야? 되게 작은 애야. 그러니까 1 되고 2의 배수 안 되고 3의 배수 안 되고 2 또 4도 안 되고 5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얘가 사실은 이 3개 중에서 가장 어떤 애다? 작은 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누구랑도 똑같아? A10이랑도 똑같아. 10이라는 건 결국에 12라는 숫자를 소인수 분해했을 때 소수로 2하고 3 가지고 있으면 결국엔 2의 배수 빼고 3의 배수 빼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얘도 A6이랑 똑같을 거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3개를 비교하래. A6, A9, A12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6은 어떨까요? 하고 보면 너는 2의 배수 빼고 3의 배수 빼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A12도 마찬가지로 누구의 배수 빼고 2의 배수 빼고 3의 배수 빼고니까 사실은 A6이나 A10이나 어떨 거다? 같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A9는 누구만 딱 빼면 된다? 3의 배수만 빼면 되는 거니까 얘가 제일 커요. 그래서 A9가 제일 크다. 이렇게 봐주시면 답은 5번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되죠? 경호 자? 아까 들어오자마자 약간 오늘 막 컨디션 막 쩔다고 오늘 기분 좋아요 선생님 막. 네, 알겠어요. 이거 13번 이거 봐라. 13번 잘 못하던데 13번 아닌가? 경호 13번 맞았어? 점대칭? 도형 점대칭 맞았어. 그때 동원 친구들 한번 보강 한번 했잖아. 그렇지.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요. 자, y는 2x 플러스 k다. 이 친구를 1,3이라는 점에 대해서 점대칭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 시킨대? x축 대칭시킨다. 뭐 이렇게 지금 줬습니다. x축 대칭. 자, 그랬더니 원래 직선과의 거리가 얼마다?
2루트 5다 이렇게 이제 준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요 직선을 가지고서 요 점대칭을 한번 시킨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렇게 한번 좀 잡아드릴게요. 얘가 fx, y는 0이야. 그런데 그 친구를 1,3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요거의 2배, 얼마? 2. 그래서 합이 2가 되게끔 x자리에 2 빼기 x를 넣어주시면 되고 얘는 합이 지금 뭐가 되게끔? 6이 되게끔 요 y자리에 6 빼기 y를 이렇게 넣어서 식을 완성하면 이 친구를 뭐 시킨 거?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거, 그 도형의 방정식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었다고. 선생님 전 기억이 안 나는데 하시는 분들 잠깐 기다려봐.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점대칭한 도형을 바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럼 y자리에는 그대로 누굴 대입한다? 6-y 대입한다. x자리에는 그대로 누굴 대입한다? 2-x를 이렇게 대입합니다. 플러스 k 이렇게 잡아주면 식을 정리해서 요 친구가 점대칭된 어떤 식이 될 겁니다. 좀 예쁘게 쓸까요? 자, 마이너스 y는 일단 한번 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x 한번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플러스 4 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k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렇게 식을 좀 정리를 하면 여기까지가 1,3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함수 그래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 이거 점대칭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잠깐 빨리 말씀을 드리면 점대칭은 항상 무슨 조건? 중점 조건이야. 그렇지? 그래서 너랑 너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누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너랑 너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누가 돼야 된다? 3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근데 난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써놔. 선생님한테 중점 조건 물어볼 것 이렇게 써놓으라고. 나중에 나한테 개별적으로 물어봐. 알겠지? 자, 그러면 이 친구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시킨다? x축 대칭시킨다. 그럼 x축 대칭시키면 y 대신에 누구를? 마이너스 y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그럼 마이너스 또 곱해야 되네. 자, 대칭 이동시키는 문제가 아니죠. 여기서 뭘 시키는 거야?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키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성가봐. 그치? 성가 정신 똑바로 차려. 네, 똑바로 차렸습니다. 자, 이제 안 틀릴게요. 이거 아닌가? 자, 아무튼 여기 보면은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야, 그 좀 약간 오늘은 실수 안 하려고 좀 했는데 오늘 또 실수를 해가지고 그죠? 자, 아무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직선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하고 너가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이 두 개 사이의 거리가 얼마다? 2루트 5다 이렇게 준 거야. 됐죠? 그래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거리가 얼마입니다? 2루트 5다. 이걸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 자, 근데 여기서 혹시라도 여기까지 해놓고 이렇게 틀린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 2루트 5? 거리가 2루트 5라고? 그러면 너희 둘의 차가 2루트 5인가? 이거 아니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즉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y는 얼마고? 2x 플러스 k고 하나는 누구다? y는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다 이거야. 그치? 그러면 이 두 개의 거리는 그냥 아무런 거리가 아니라 누구? 최단 거리, 이 위에 있는 최단 거리를 구하는 건데 그건 너하고도 수직이면서 너하고도 수직인 이런 거리를 구하는 거다 이 얘기죠.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 위에 있는 수많은 점들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콕 찍어서 뭐 예를 들어 0,k를 잡는다면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면 어차피 두 개의 거리 같을 거다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무 한 점 골라서 뭐 예를 들어서 0,k 이렇게 잡으면 너부터 얘까지 거리. 그럼 너는 2x 빼기 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는 0까지 요 거리까지를 구하시고 그게 얼마다? 2루트 5다 이렇게 식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너의 제곱 더하기 너의 제곱은 5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여기가 0, 여기가 k 이렇게 들어가면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이렇게 들어갈 텐데 그 친구가 얼마다? 2루트 5다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자, 그럼 이거 오른쪽으로 곱하면 절대값을 그냥 플러스로 바꿔도 되는 거 아시죠? 2k 플러스 2가 오른쪽으로 곱하면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 따라서 2k 플러스 2는 얼마고요? 하나는 10이고 하나는 2k 플러스 2는 얼마다? 마이너스 10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넘겨서 k는 여기서는 4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는 k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시면 되는데 이 두 개를 가지고서 양수 k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4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네. 뭔가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할 얘기가 많네. 그죠?
자, 5개 한번 명제 진입 판정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모르는 걸 건진다면 우린 이걸 할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5개 중에 하나만 틀려도 틀리죠. 내가 4개를 아는데 하나 틀리면 틀려요. 3개를 다 모르는 친구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는 문제라고. 정말 짜증난다고요. 그죠? 확실하게 만들어야 돼. 진입 판정. 자, 6의 배수, 3의 배수 누가 큰가요? 하면 3의 배수가 큽니다. 6의 배수는 숫자 때문에 왠지 더 커 보이지만 얘는 6, 12, 18 이렇게 가고요. 너는 3, 6, 9, 12, 18 이렇게 가니까 얘가 훨씬 많아요. 이거 되고요. 이거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거꾸로 이게 되고 이렇게 안 되는 거 찾아라. 그러니까 얘가 좀 큰 거 찾아라.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내가 찾는 애가 아니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보실게요. x는 정수하고 x제곱은 정수 중에 누가 더 크다? 오른쪽 게 훨씬 더 큽니다. x는 정수는 말 그대로 정수만 들어갈 수 있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런 게 되고요. x제곱은 당연히 정수들 제곱한 것도 되지만 누구도 돼? 막 루트 2, 막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x가 루트 2여도 제곱하면 정수고요. 마이너스 루트 2여도 정수니까 얘가 조금 만족하는 x값이 더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도 이쪽은 되고 이쪽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x제곱은 유리수하고 x는 무리수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얼핏 보면 두 개가 좀 이렇게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무리수를 좀 생각을 해보면 루트 2도 무리수지만 1 플러스 루트 2도 뭐다? 무리수입니다. 그러니까 1 플러스 루트 2를 제곱해서 유리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이거면 이거다가 돼, 안 돼?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럼 x제곱은 유리수는 당연히 이쪽으로 안 된다는 거 아시죠? x 자체가 뭐여도 가능하니까. 유리수여도 제곱은 유리수란 말이야, 그치? 그럼 x가 유리수인데 x는 무리수다는 안 되는 거니까 이쪽도 안 됩니다. 이건 양쪽 다 안 되는 경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약간 그런데 우리가 지금처럼 이게 4번에서 이렇게 아닙니다를 가지고서 직관적으로 판정하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누구를 이용하면 되게 좋다? 대우를 이용하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대우를 취해서 낫q를 부르면 낫q는 x, y는 뭐가 된다? 0이다가 되고요. 낫p를 부르면 어떻게 돼요? x는 0이거나 또는 그리고로 바뀌고 y는 0이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누가 작냐면 낫q가 작고요. 낫p가 작아요. 얘는 둘 다 0이어야 되니까 얘가 조금 더 어떤 거다? 큰 거다. 얘는 둘 중에 하나만 0이어도 됩니다. 그죠? 둘 다 0이어도 되고 이러니까 이쪽이 되고 이쪽이 안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야. 이해 됐을까요? 그럼 참인 게 뭐냐라고 하면 낫q이면 누가? 낫p다가 참이라면 대우의 입장에서 보면 p이면 누가? q이다가 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잠깐만요. 거꾸로 썼죠? 미쳤나 봐. 낫p이면 누가? 낫q이다가 참이면 대우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q이면 p이다가 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q이면 p이다가 참인 게 내가 찾는 이 친구가 필요 조건인 거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좀 크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한눈에 보이는데 하시면 그냥 하셔도 되고요. 한눈에 사실 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뭐 대우를 한번 해봤어요. 자, 이건 방금 전에 한번 했던 겁니다. 그죠? 방금 전에 한번 했는데 A가 B에 포함되고 A가 C에 포함된다라는 말은 B하고 C가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의 교집합에 누구면 된다? 부분집합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만족할 수 있는 A는 B 교집합 C의 부분집합들이면 다 성립을 한다. 이걸 전체여도 되지만 이렇게 살짝 들어가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얘는 뭐야? A의 B 교집합 C의 부분집합이다 이랬으니까 이건 필요충분 조건이죠. 이거 둘 다 되네요. 그죠? 그럼 내가 찾는 애는 아닌 거니 그 내가 찾는 애는 여기 있는 4번 한 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되죠? 자, 두 명제가 참이 되게 하는 P를 구해라. 이렇게 줬습니다. 두 명제가 참 되게 하는 P. 정수 K의 개수. 정수 K의 개수. 자, 가부터 보죠. 가는 x가 0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 x 더하기 k-2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줬어요. 자, 일단 너는 x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x는 누구보다? 마이너스 k 플러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저 조건을 수직선에다 좀 표현을 해보면
x가 0보다 큰 모든 실수는 저 노란색 안에다 들어가야 돼요 인 거니까 여기 보이는 마이너스 k 플러스 2라는 친구를 어디에 0보다 작은 쪽에 이렇게 위치를 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은 모든 0보다 큰 모든 x값들은 다 이 안에 포함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얘가 0보다 작으면 되는데 둘 다 비어 있으니까 뭐도 가능하다? 등호도 가능하다. 이거 사실 등호 싸움이라는 거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그죠? 이거 등호 사실 난 아직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큰일 난다. 다시 한번 난 등호를 모르겠잖아? 그럼 여기다 써놓으라고. 등호 선생님한테 확인 이렇게 써놓으라고. 그리고 그거 보면 나를 빨리 불러서 확인해야 돼. 여기 등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전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하면 써놓으라고. 알겠지? 물어봐야 된다. 지금 이것까지 다 할 시간 없어. 개인적으로 물어봐야 돼. 자, 등호. 그래서 이제 얘는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k는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이제 식이 하나가 결정이 됩니다. 그죠? 자, 이제 나조건. 자, 나조건은 k 플러스 1부터 x는 k 플러스 2까지 그리고 여기는 어떤 x에 대해서 어떤 나왔고요. x는 3부터 누구까지다? 8까지다를 만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어떤 또 나왔어. 어떤은 일단 이거 간격 한번 보세요. 간격 얼마짜리? 1짜리. 그리고 k 값에 따라서 그 1짜리가 움직이는 모습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 k가 이런 식으로 커지면서 1짜리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내 보면 3부터 8까지가 이렇게 있을 건데 3은 포함이 되고요. 8은 포함이 안 되는 이런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k 값이 조금 작은 쪽에 이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k 플러스 1부터 1간격으로 k 플러스 2까지다 이렇게 봤을 때 현재는 이 노란색에 있는 어떤 친구도 여기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얘를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당기다 보면 처음으로 얘가 조금 진입하기 시작하는 구간이 생기는데 그게 뭐야? k 플러스 2가 이렇게 살짝 걸치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가 살짝 3보다 커지는 이런 상황이 되면 노란색에 있는 어떤 x값들이 얘를 만족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 이때부터 출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일단 누구가? k 플러스 2가 누구보다는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이 조건이 하나 나오는 거야. 자, 그럴 때는 이제 쭉 되다가 k 값이 계속 커지면 계속 됩니다. 그죠? 계속 되다가 이제 안 될 것 같이 딱 걸릴 때가 한 번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야? k 플러스 1이 이제 조만간 8을 떠나기 어떤 직전까지 k 플러스 2가 여기 있을 때까지 이제 조금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k 플러스 1이 더 커져버리면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k 플러스 1은 8보다는 뭐야 돼? 작으면 되는데 여기는 뭐가 없기 때문에 등호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등호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k 플러스 1은 누구보다는 7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자, 그럼 두 개를 연립하면 k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다. 이런 범위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 가를 만족하려면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나를 만족하려면 이걸 만족해야 되니까 이것도 만족하면서 동시에 이것도 만족하는 k 값의 범위를 구한다면 k는 2보다는 뭐 해야 되고 크거나 같아야 되고 7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럼 이걸 만족하는 정수는 2, 3, 4, 5, 6 총 몇 개 나온다? 5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어디 가요? 1. 1이네요. 그래 답은 어휴 감사합니다. 약간 답은 맞았죠. 그래도 1 또 틀려. 1 맞죠? 3 빼기 2는 1.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다. 됐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2보다는 커야 되니까 여기는 2가 돼서 답은 똑같이 5개다. 덥다. 몇 분이야 지금? 15분? 16, 17, 18, 19, 20. 와. 이거 직접 이거 수성하길 잘했다. 직접 지금 봤으면 토할 뻔했네. 야, 근데 수성께 좀 빡시긴 빡신가? 아닌가? 근데 생각보다 할만했다는 좀 제 생각이겠죠? 와, 이거 진짜 그림 잘 그리기 좀 빡신데. 이거 맞춘 사람. 나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
없어요? 그럼 찍어서 맞췄어. 찍어서 맞췄어? 풀어서 맞췄어? 오, 좋아요. 뭐야? 약간 뭐야 쟤 뭐야 왜 맞췄다고 자랑해 뭐 이런 거야 지금? 야 뭐 이런 건 자랑해도 돼 나 맞았어 이러면서 내 반응이요? 네가 아니 뭐 그런 거 아니었어. 잘했다 이런 칭찬. 설마 그렇게 받아들인 거 아니지? 너 따위가 그걸 맞춰 그런 건 아니었어. 오해하면 안 돼. 너 칭찬이었어. 오해했어? 자 갑니다. 갈게요. 야, 약간 이거 조언은 안 풀어도 되잖아. 너 몇 번 했어? 안 풀었어? 자, 갑니다. 일단은 어떤 상황이냐면 도형 A를 B로 옮기는 뭔가를 해야 돼. A를 B까지 옮기는데 뭐 평행 이동도 시키고 대칭 이동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옮겼답니다. 그런데 일단은 1번은 그게 뭔지를 찾아봐 이거고요. 그러면 그 똑같은 평행 이동을 원한테 하는데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원이 있어. 그런데 저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찾아서 이 친구한테도 똑같이 그 짓을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그 옮겨진 원 위의 점을 내가 a, b라고 불렀을 때 그 원 위의 점을 a, b라고 불렀을 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한번 구해볼래? 이렇게 문제를 준 거야. 됐죠? 이거 세 개를 순차적으로 풀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실게요. 지금 이 도형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까 이겁니다. 그런데 일단 이 생각을 해야 돼. 얘가 가로가 길고 세로가 길기 때문에 이 상태를 대칭 이동시키고 평행 이동시켜서 이렇게 세로를 길게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일단 뭐부터 시킨다? y는 x, 대칭부터 시켜야 돼. 아시겠죠? 이거를 이렇게 살짝 돌려서 세로가 길게 만들려면 뭐 시켜야 돼? y는 x 대칭을 먼저 시켜야 돼. 그럼 y는 x를 그려보면 이렇게 y는 x가 이런 식으로 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럼 이 도형을 y는 x 대칭 시키면 어떻게 될까를 여러분들이 한눈에 빡! 돌리면 좋은데 가끔 보면 선생님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팁을 좀 드리자면 이 도형을 구축하는 세 개의 경계 점들이 있을 거야. 그치? 그거를 각각 대칭 이동시키면 돼. 그러니까 이 점은 그냥 그 위에 있을 거고 너는 y는 x 대칭 시키면 이 점은 여기로 갈 거고 너를 y는 x 대칭 시키면 너는 이 점은 여기로 가겠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띠용띠용띠용 있던 게 얘는 어디로 가고 여기로 가고 너는 여기로 가니 결국에는 이렇게 세 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대칭이 되는 거야. 약간 좀 색깔 좀 이해되나? 자 봐봐. 파란색으로 원래 점들을 보여줄게. 원래 있었던 점 얘는 그대로 있죠? 두 번째 있었던 원래 점 그럼 얘는 y는 x 대칭 시키면 여기로 가죠? 그리고 요 세 번째 점 얘는 어디로 가? y는 x 대칭 시키면 여기로 가지. 그럼 그 세 개의 점을 연결해서 너가 완성이 된다 이 얘기야. 그럼 이제 얼추 비슷합니다. 이 친구를 가지고 이제 한 번은 y축 대칭을 또 시켜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뭐를 시켰다면 y는 x 대칭을 시켰다면 두 번째는 얘를 가지고 이제 y축에 대해서 한번 대칭을 시키면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식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무슨 축 대칭 시킨다? y축 대칭을 시킨다 이 얘기야. 자, 근데 이제 제가 그림을 너무 막 그렸는데 좀 그럴싸하게 그려보면 이야 여기가 2,1이었기 때문에 이 점만 하나 딱 봐주면 얘는 마이너스 2,1이 될 거고요. y축 대칭 시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결정이 될 거다 이 얘기야. 오케이? 그럼 이제 마지막은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려면 뭐만 시키면 된다? 평행 이동만 시키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으악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이 한 점만 봅시다. 얘는 x축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그리고 얘는 y좌표가 지금 0,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으니까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잠깐만 이거 얼마?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 그럼 여기는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 3만큼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평행 이동을 시키는데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 시키면 되겠군. 그러니까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빼기 3만큼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1번의 어떤 평행 이동, 대칭 이동 상황을 찾아라. 이렇게 준 거야. 자, 그럼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뭔데? 하고 보니까 방금 전에 했던 1, 2, 3단계를 그대로 누구한테도? 원한테도 주세요. 이렇게 준 거지. 근데 원한테 할 때는 도형보다는 누구로 가면 좋다? 중심으로 가면 좋다. 그러니까 중심이 0,0인데 너를 y는 x 대칭 시키고 y축 대칭 시켜도 뭐가 된다? 0,0이 된다. 됐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빼기 3만큼 하면 얘는 어떻게 될 거야? 중심이 2,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거의 반지름 1짜리 원이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게 이 친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됐을까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긴데요 하고 보면은 여기가 지금 x축이고 여기가 지금 y축인데 이 원이 저 대칭 이동을 해서 2, 마이너스 3에 중심이 얘의 반지름이 1짜리 원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그 위에 점 하나를 내가 찍으면 그 점의 좌표를 a, b라고 둔 겁니다. 그런데 이 a, b를 가지고 이 친구의 최대 치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과연 네가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해 보면 얘가 뭐다? 0, 0에서 a, b라는 점 사이에 뭐가 된다? 거리가 된다 이거죠. 이 선생님 이렇게 하면은 이 두 점 사이에 거리면 넙니다. 이건 그냥 바로 보이잖아, 그지? 형 나죠 이거? 근데 평면좌표의 시작부터 이거 했었잖아, 그죠? 그러면 이 식을 거꾸로 나는 0, 0부터 a, b 점 사이의 거리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요 거리의 최대 치수를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P점이 움직이면 거리가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할 텐데 이게 언제 가장 짧고 기니라고 하면 누굴 연결하면 된다? 중심을 연결하면 된다. 그래서 중심 거리를 누구라고 했을 때 D라고 했을 때 거기서 반지름 뺀 게 무슨 값? 최소값, 반지름 더한 게 최대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D가 지금 0, 0에서 2, 누구까지? 마이너스 3까지의 거리니까 루트 4 더하기 9 이렇게 하시면 이 D가 루트 13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최대값은 루트 13에 반지름이 얼마니까? 1이니까 1을 더해서 최대값 루트 13에 반지름 1 빼면 최소값이 돼서 그 두 개를 곱하세요 하면 13 빼기 1 해서 답은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뜯어보면 사실은 다 풀 수 있는 건데 이게 뭉쳐놓으니까 조금 빡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개 중에 하나만 몰라도 틀리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나름 테스트지에서 제법 여러 번 봤던 거라, 그지? 아마 조금 기억나시는 분들은 좀 잘 풀었을 것 같고요. 자, PM 이러면은 뭐야? 이 집합은 M이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PA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집합의 부분 집합들을 원소로 갖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누구부터 출발해서 공집합부터 원소 1개짜리 그리고 원소 몇 개짜리? 2개짜리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그럼 PB는 뭔데? 하고 보면 PB는 B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들이니까 누구부터 출발해서? 공집합부터 출발해서 원소의 개수 하나짜리, 2개짜리 또로록 해서 누구까지? 자기 자신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집합을 PB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억은 이렇게 돼 있죠. PA는 PB에 포함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하고 봤더니 이 원소들이 당연히 이 안에 다 들어있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너는 포함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니은이 이제 조금 실수 많이 했을 것 같은데 1, 2, 3이라고 하는 집합이 PB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 이렇게 물어봤다고. 부분 집합이니?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죠? 부분 집합이 아니야? 아니야. 얘 뭐야? 원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원소야. 이렇게 생긴 거는 PB의 원소다 해야 맞는 거지. 부분 집합이 되려면 얘를 뭐로 가지는?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돼야 맞는 거야. 그죠? 이게 됐지? 그러니까 니은은 뭐다? 틀렸다. 너는 부분 집합이 아니라 원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디귿은 이렇게 돼 있죠. 2 곱하기 NPA 뭐라고 쓴가? NPA 맞죠? 랑 NPB랑 어떻다? 같니? 이렇게 물어봤다고. 자, NPA가 뭐냐라고 하면 PA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그죠? 그러니까 너는 얼마다? 4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너는 뭐냐라고 하면 P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그지? 그런데 걔는 얘네들의 부분 집합인데 우리 원소의 개수 몇 개짜리? 3개짜리 부분 집합은 몇 개인 걸 알아? 8개인 거 알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얼마라고 쓰면 된다? 8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2배 곱하면 당연히 둘은 같을 거니까 디귿이 맞아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죠?
자, 18번 맞은 사람. 찍어서. 야, 그 기가 막힌다. 지금 찍어서 맞춘 사람이 몇 명이야? 2명이지. 우리 지금 대충 그럼 5분의 1 안 되나? 안 되는구나. 자, 찍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18번에서 아주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하다기보다는 가끔 선생님들이 함정 같은 느낌으로 내는 게 하나 있어서 이거 조금 기억 하나 해주세요. 자, 갈게. 얘들아, 하나 물어보자. 이거 하기 전에 하나만 살짝 물어보고 할 테니까 여기 잘 봐봐. 뭐 하는 거야? 루트 a제곱 뭐야? 제발 플리즈. 이거 뭐야? 그냥 a야? 절대값 a야. 이거 좀 참 잘하자 이거. 그치? 다시 루트 ab의 제곱 이거 뭐야? ab야? 절대값 뭐야? ab야. 안쪽 제곱의 루트는 뭐다? 절대값이야. 이거 좀 기억해야 돼. 갑자기 툭 나오면 또 이렇게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자, 한번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18번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어떤 제곱합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1차 합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1차 합의 최대값 구하래. 그러면 실수 제곱합 1차 합 이거 뭐다? 코시. 이거 기억 못하면 못 푸는 거죠. 이거 뭐야? 제곱합 1차 합 실수 뭐다? 코시. 이렇게 이제 뜰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제곱합은 어디 변에? 좌변에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1차 합은 어디에? 우변에 이렇게 갖다 두면 된다 이거야. 그지? 그럼 이렇게 해놓고서 우리는 짝을 맞춰줘야 되는데 너는 누구의 제곱이다? x의 제곱이다. 너는 누구의 제곱이다? 2y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나는 이 친구랑 이 친구가 곱해져서 누가 되게끔? x가 되게끔 여기다가 1 이렇게 잡아주면 1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이 친구랑 이 친구가 곱해져서 y가 되게끔 여기다가는 2분의 1 이렇게 잡아주면 너는 누가 들어간다? 2분의 1의 제곱인 4분의 1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완성이 된 겁니다. 됐을까요? 그럼 이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코시 썼는데 이 값이 얼마다? 5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얘가 지금 얼마고? 4분의 5고,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x 플러스 y의 제곱은 이 둘을 곱한 4분의 25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인 거라서 x 플러스 y의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는 작거나 같으니 너의 최대값은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2분의 5가 된다. 이렇게 하나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지금 제곱합이 줬다. 이러면 누구 가지고? 코시 가지고서 마무리를 해서 최대값을 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한 문제 최대값을 구했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누구 구할 거냐면 곱의 최대값, 최소값 구할 겁니다. 곱의 최소값이에요. 좀 이상하게 했는데 최소값이야. 자, 근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데? 하고 봤더니 어찌됐든 제곱이긴 하지만 뭐다? 합이다. 그죠? 그리고 너희들은 제곱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일 것도 같아? 양수일 것도 같아. 양수에 합이 주어져 있는데 누구를? 곱의 최소값을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주면 양수합 곱이네. 그죠? 이러면 누구다? 산술기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산술기야 어떻게 쓰는데? 라고 보면은 두 개를 더한 거의 절반이 산술평균, 두 개를 곱한 거의 루트가 기하평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항상 누구 쪽이? 이쪽이 더 큽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알았을까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그래 네가 얼마? 2분의 5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네가 2분의 5인데 여기 누구 있어? 루트 있어. 좀 이따 제곱할 생각인데 잘하고 보니까 제곱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잘 봐봐. 얘가 2xy의 통째로 뭐가 되고 제곱이 되고 그 친구의 루트 이렇게 붙이면 안쪽 제곱이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바꿔서? 절대값이라고 바꿔서 거기다가 누구 쓰면? 2xy 쓰면 우변이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절대값 2xy가 누구보다?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지금 나한테 부등식을 준 거고, 따라서 2xy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와 누구 사이? 마이너스 2분의 5와 누구 사이에 있다? 2분의 5 사이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된답니다. 됐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핵심은 뭐냐면 제곱의 합을 곱으로 안쪽에 넣어줬기 때문에
루트하고 얘가 합쳐지면서 뭐가 생긴다? 절대값이 생긴다. 그지? 약간 차이가 있어. 따라서 여기 보이는 xy는 최소값도 가질 수가 있는 형태가 결정이 되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그냥 xy를 가야 되니까 2로 약분만 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5부터 xy는 누구까지다? 4분의 5까지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너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5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되니까 그 두 개를 빼세요. 그러면 2분의 5 빼기 마이너스 4분의 5다. 그래서 답은 4분의 5 이렇게 4분의 5나 15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죠? 자, 갑니다. 자,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 이렇게 들어가요. 자, A라는 점이 4,1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B가 있고요. 그리고 Y는 X 위를 움직이는 점 C가 있습니다. 이렇게 C가 움직여요. 좀 한 이쯤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자, 그런데 걔네를 가지고서 삼각형을 만들어서 이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게 문제죠.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거부터 한번 봅시다. 자, 이 두 개의 길이합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데 어디 축에 튕기고 있다? X축에 튕기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정점을 가지고서 X축 대칭을 시키면 된다. 그러면 얘는 4, 뭐가 될 거고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는 어떻게 된다? 같아지게 된다. 되죠?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 대신에 나는 이거 더하기 이거로 바꿨어도 괜찮은 이렇게 되는 거였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요 길이의 합을 보자. 그럼 너는 y는 x 위에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튕기는 선이 y는 x고 그러면 너는 y는 x 대칭을 시키면 된다. 그럼 y는 x 대칭 시키면 너는 1,4라는 점이 될 거고 그러면 이 길이랑 동그라미 썼으니까 세모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떻게 된다? 같아지게 된다 이거야. 그럼 결과적으로는 둘레라는 건 이 세 개의 길이를 더한 건데 이 세 개의 길이를 더한 거 대신에 이렇게 세 개의 길이를 더한 걸로 써도 되고 그러면 저게 최소가 될 때는 뭐다? 그냥 쫙 그을 때다. 그래서 결국엔 두 점 사이의 거리로 최소값을 구하시면 되고 그럼 너는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인가? 25 해서 루트 34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21번. 사실 21번 이거 풀어놓고 보면 별거 아니긴 한데 막상 처음 풀 때는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목말라. 물이 없네. 언제부터 저 상태였어? 방금? 계속 잘 듣다가? 오케이. 이건 맞췄나 보다 그러면. 자, 한번 보시죠. 자, 유한집합 A가 있는데 A의 원소의 개수를 NA라고 합니다. 너는 A의 원소의 개수다. 이렇게 됐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SA라고 줬는데 SA는 A라는 아이의 원소의 합입니다. 집합 A의 원소의 합 이렇게 줬고요. 자, 이제 처음 보는 애가 나오는데 TA가 나옵니다. TA는 뭐냐라고 하면 A의 모든 부분 집합의 뭐다? 원소의 합이다. 부분 집합의 원소의 합. 자, 이랬을 때 TA를 NA와 SA로 이용해서 나타내봐. 이게 문제야. 야, 근데 있잖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풀 때 두고두고 사용이 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싶다면 이거를 3번 읽고 5번 읽고 10번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 해보는 게 짱이야. 알겠지? 그냥 간단한 걸로 A가 하나 그냥 만들어 보자. 뭐 예를 들어서 A가 1, 2, 3을 원소로 갖고 있다 칩시다. 자, 그럼 NA는 뭘까요? 라고 하면 원소의 개수는 3개니까 3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그냥 NA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SA는 뭘까요? 라고 생각하면 원소를 3개 다 더한 거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시면 되고 그게 얼마다? 6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거잖아. TA는 얼마지? 이게 문제인 거야. 그치? TA는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서 뭐라 해? 저 아이의 모든 부분집합들을 다 구해서 그 친구들의 원소를 다 더해라 이렇게 준 거야. 자, 그럼 A의 모든 부분집합들을 한번 다 구해보자. 공집합, 원소의 개수 하나짜리 1, 2, 3 있을 거고요. 원소의 개수 2개짜리도 있을 거고요. 쪼로록 해가지고 누구까지 있을 거다? 자기 자신까지 총 8개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더하면 이걸 뭐라고 불러? TA라고 부르는 거야. 그치? 야, 근데 이거 진짜 우리 다 더해? 진짜 8개 구해서 다 더해? 아니잖아. 이거 더하는 방법이 있었잖아. 어떻게 해? 1이라는 원소는 몇 개 나옵니까? 뭐 이렇게 해서 더했잖아. 1은 몇 개 나와요? 하면은 1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개만큼 나와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그러면 2는 몇 개 나와요? 하면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만큼 나와요. 그러면 3은 몇 개 나와요? 하면 3을 포함하는 원소의 3을 포함하는 뭐라는 거야? 부분집합의 개수만큼 나올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저거 다 더한 거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잘 생각해 보자.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뭐야?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뭐야? SA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2의 2제곱에서 2는 뭘 의미한다? 전체 원소의 개수 3개에서 1을 무조건 포함하거나 아니면 2를 포함하거나 3을 포함한 거. 그러니까 하나 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쓰면 돼? 2의 NA제곱 빼기보다 1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끝.